마빈 토게이어. 저자는 193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유대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다. 탈무드 학교인 뉴욕 예시바 대학에서 철학과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뉴욕 유대신학교에서 탈무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유대교의 율법 스승인 랍비로서 탈무드와 관련된 20여 권의 책을 저수했다. 본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탈무드식 교육법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다. 교훈적이고 카피할 만한 내용을 듬뿍 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대비시켜 심사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왜 세계 최강의 인재들은 유대인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은 모두 1,500만 명 정도이다. 전 세계 인구 대비 0.2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유대민족이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최다 수상자를 배출해냈다. 220명 정도이다. 전체 노벨 수상자의 22%다. 전체 수상자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42%가 유대인들이다. 미국에서는 약 6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산다. 미국 인구의 2%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상위 부호 400가구 가운데 자그만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부호 40가구로 좁혀보면 4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30-40%, 미국의 상원의원 10%, 세계적인 100만 장자의 20%,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40%가 유대인이다. 미국 3대 언론사의 사주도 모두 유대인이다. 세계 최강의 인재들을 키운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식 가정교육을 몸소 실천한 그들의 부모였다. 사람들이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는 탈무드의 명구와 함께 구약 성서로 길러낸 사람들이다. 유대인 부모들의 핵심적인 교육 방식은 다음과 같다. 10가지로 살펴본다. 첫째, 유대 교육법에는 천재 교육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모든 교육을 창의력과 지혜를 가르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공부를 잘하라는 말은 아예 들을 수가 없다. 다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찾도록 도와줄 뿐이다. 아이의 재능을 잘 찾아 가르치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에 유대인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그래, 이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장사는 잘할 거야. 셈은 곧잘 하거든. 이렇게 생각한다. 둘째, 유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 시간이다. 웃고 떠들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고 자녀에 대한 밥상머리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부모가 자녀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다 보면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유대인의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식사 시간마다 벌이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도 학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빠져서 엉뚱한 상상만 일삼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식사 시간에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재미있다고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셋째, 유대인 부모들은 가정교육에 엄격하다.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 보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그만 일하며 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가정교육이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매일 베갯머리 독서 15분 하기, 아침밥 거르지 않기 등 규칙들은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습관과 성품, 인격, 나아가서는 지능까지도 상당 부분 가정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규칙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슈퍼 인재로 키워내는 핵심 요소였다. 넷째, 유대인들이 자녀에 대한 인식은 남다르다. 그들의 아이를 부모의 종속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여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겼다고 생각한다. 그 후는 부모는 비로소 자녀 교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 뒤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녀 본인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유대인은 어느 민족보다 자녀 교육에 열성이 있는 민족이다. 유대인이 거주할 곳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도 근방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여부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좋은 학교가 없다면 주저없이 다른 곳을 찾아 나선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를 3살이 되면 글을 가르친다. 그것도 한 가지 언어가 아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하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가르친다. 이 때문에 유대인 성공 요인을 풍부한 언어 능력에서 찾는 사람도 많다. 여섯째,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독서 지도에 가장 철저한 민족이다. 유대 민족은 국가와 민족을 이끄는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힘이 독서라고 믿는다. 탈무드에서 독서에 관한 수많은 경구가 수두룩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해도 좋으나 책을 빌려주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유대인 가정의 거실에는 대부분 텔레비전이 없다. 그 대신 책이 가득 찬 찬장, 앉아서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이 있다. 일곱째,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을 통한 교육을 중시한다. 바꾸어 말하면 잘 듣는 훈련과 제대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질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먼저 주제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유대인들이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남과 생각이 다를 때에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의견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통에 근거한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탁월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벌을 주는 방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어쩌면 다른 나라보다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소홀히 여기면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침묵의 벌이 있다.
의사소통의 수단인 대화를 끊는 것은 자녀에게 최악의 벌이다. 결국 자녀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스스로 뉘우치게 된다. 부모 역시 아이에게 침묵의 벌을 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되돌아본다. 그동안 가정교육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에게도 벌을 주어 반성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9째, 유대인들은 자녀의 두뇌는 서로 비교하지 말되 개성은 서로 비교하라는 유대 격언대로 자녀들이 각각의 재능을 살리도록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유대인 교육법의 특징이다. 유대인들은 형제 자매를 각기 다른 인격체로 본다. 특히 유대인들은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다. 10번째,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민족이므로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윗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쓴다. 노인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는 사람은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로 취급되어 멸시받게 된다. 탈무드에는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청년에게 행복한 노후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노인이 존중받는 유대 사회에는 그만큼 안정감이 있다. 낭독을 마치면서 옹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해 본다. 이 말은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알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볼 말인 것 같다.